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일터 연구원의 공인노무사 정일형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서 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건설공사는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다양한 참여자가 건물부터 도로, 교량 등 다양한 건축 목적물을 만들며 공사기계 및 종사자가 수시로 바뀌고 다양한 업체가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타산업에 비해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건설업은 타산업에 비해 산재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음. 실제로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산안법 개정 등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건설 현장 사망 사고는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사고가 줄지 않는 원인을 안전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데 권한이 상대적으로 큰 발주자 및 도급인은 안전관리 책임 논의에서 벗어나거나 제한적이고 권한이 작은 하수급인 및 건설 종사자들이 지는 경향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이에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도급인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안된 발주자는 설계 시공 감리자에게 안전을 위해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공사는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함. 이 원수급 시공자는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다수 공종의 건설 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 하고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함. 산발주 설계 시공 감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사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 사업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함. 5. 건설 사고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발주청, 시도지사, 인허가기관장,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재발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하여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중복 규제의 문제로 건설 현장의 안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다양한 법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임. 여기에 더하여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된다면 중복 규제로 인한 불합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면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실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건설공사 안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워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상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에만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실제 건축물의 공사는 건설공사 외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가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러한 공사는 배제되고 건설공사만 건설안전특별법이 적용되게 되어 있어 규제만 강화돼 안전의 사각지대가 또한 발생 우려가 있음. 사건설안전특별법은 국토교통부에서 현장점검, 사고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업무임. 이에 감독 및 수사 주체의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고 산업안전감독권이 없는 국토교통부의 엄정한 법 집행에는 한계가 큰. 5. 중복, 과잉 처벌의 문제로 하나의 사고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하여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적용될 수 있어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미 강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또다시 건설안전특별법으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은 과잉 처벌에 문제가 있음. 과징금 역시 관련 업종 매출액 대비 3%로 정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건설업계에서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음. 예, 지금까지 이제 건설안전특별법의 주요 내용이랑 그에 대한 비판 이야기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비교를 관통하는 핵심은 건설 현장 종사자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공백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안된 취지는 10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은 규정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하는 작업이 건설공사인지 건설공사 외에 다른 부분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때문에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이러한 혼란은 오히려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조사 주체의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입니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활용해서 혹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개정하는 것이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에 제안된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